귀여울 것 같아. 그게 정상이죠. 시원하고 좋으니까. 첫 번째 귀하신 몸, 올해 72살의 대원님. 오버 안 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 그걸 걷다 보면 한쪽으로 자꾸. 걷기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른이 넘은 연세에도 하루 1000보는 거뜬히 걷는다고 하네요. 거의 집에까지 가면 2만 보 되겠어. 가다가 담배 살짝 들러서 2만 보 채우지 그래. 아니야. 뭐 1000보, 2만 보, 그건 저하고 2시간.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오버한다고. 사실 대원님은 7년 전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요. 위를 3분의 2나 절제했죠. 몸무게가 64kg에서 52kg으로 감소했고 체력도 바닥이었습니다. 그거 처음에는 부축해가지고 그 현장에 내려갔다가 몇 걸음 못 걸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100m나 갔을까? 저는 그 걸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됐어. 이제 열심히 가봐야 돼. 힘들지? 힘드는데 응. 기분 좋은 힘든데. 다리를 끌은 것 같아. 아, 자세히 보니 정말 발 뒤꿈치를 끌면서 걸으시네요. 발이 바닥에서 거의 떨어지질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서도 그렇게 뒤꿈치를 꿇고 다니는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 내가 2번인가를 들었어요. 그땐 제법 잘 걸었어요. 제가 못 쫓아갈 정도로. 근데 이제 요새는 걷는 걸 뒤에서 보면 힘들 때 이 뒤꿈치를 이렇게 끌면서 걷더라고요. 제대로 걷고 있는지 그거가 굉장히 큰 의문점이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 걷는 자세에도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근육 감소에 있습니다. 무릎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그다음에 엉덩이 옆쪽을 담당하고 있는 중둔근, 그다음에 허리 뒤를 받쳐주고 있는 척추 기립근, 이 3가지 근육이 보행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 되겠습니다. 걷기는 우리 신체의 수많은 신경과 근골격계가 조화를 이뤄서 가능한데요. 특히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힘차게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골반을 받쳐주는 엉덩이 근육은 다리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하고 척추 기립근은 바른 자세로 직립보행을 가능케 하죠.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근육이 줄면서 걸음도 늙습니다. 걸음걸이도 늙어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행의 3요소의 근육,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과 척추 기립근, 이런 중요한 근육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는 약간, 허리는 구부러지고 보폭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종종걸음이 됩니다. 마포의 작은 음식점. 대원님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아내는 음식을 만들고 대원님은 서빙과 설거지를 담당하고 있죠. 일을 할 때 자세가 많이 구부정해 보이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자꾸 허리가 아픕니다. 아이고 허리야 하는 정도였지. 허리가 이렇게 불편한 게 느껴지면은 좀 뒤로 물러나서 허리 한번 피고 뭐 또 그렇게 하고. 허리하고 무릎이 조금 이제 부담이 간다 그럴까? 조금 힘들어하기는 했었어요. 네.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래. 과연 대원님의 걸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체형 분석 검사. 전신을 다양한 각도로 촬영해 근골격계의 균형과 신체의 정렬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것인데요.
대원님은 구부정한 자세로 인해 키가 1.6cm나 손실된 상태. 몸의 중심선도 앞으로 많이 기울어 있네요. 발목, 골반, 어깨 등 근골격에서 좌우 불균형이 발견됐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오, 신기한데요? 이 검사 장비의 이름은 무중력 트레드밀입니다. 중력 하중을 감소시켜 보폭, 보행 대칭 등을 정밀 분석하는 첨단 스포츠 의학 검사 장비라네요. 과연 대원님의 걸음걸이는 어떨까요? 먼저 체중 지지 비율, 좌우 불균형. 보폭의 경우 왼쪽은 38.1cm, 반면 오른쪽은 40.6cm로 좌우 보폭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따르면요, 적정 보폭은 키의 37에서 45% 범위인데요. 만약 170cm라면 63에서 77cm가 적정 보폭입니다. 준비 시작. 올바른 걷기를 위해선 근력과 평형 감각이 중요하죠. 둘. 하체 근력을 평가하는 기능 검사에서 대원님은 30초간 10개를 했고요. 이어지는 30초간 한 다리 서기 검사. 시작부터 심하게 흔들리는데요. 오른쪽은 6초, 오케이, 그만. 왼쪽은 2초 평형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죠. 통증은 없고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감각신경, 평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시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목표 중에 하나가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오른쪽 왼쪽으로 자꾸 이렇게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평형 운동은 나이가 드시는 노인분들에게 점점 더 강조가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가 당기고 마지막으로 김진구 교수님이 직접 대원님의 증상을 확인하는 이학적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눌러서 굉장히 아파하시네. 하루 10,000보 이상을 걷지만 무릎이 아픈 대원님.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심한 관절염은 아니고 제가 이학적 검사할 때 보니 여기 힘줄에 염증이 있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여기 슬개 건염이라고 하는 힘줄에 염증이 조금 와 있는데 너무 많이 걷거나 내리막길을 과도하게 내려오게 되면 통증이 있을 것 같고 이제 한발 서기를 굉장히 못 하세요. 그 얘기는 한발 서기는 이제 골반의 안정성과 요 중둔근, 엉덩이 근육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쪽의 근육이 약하면 이제 잊지 못하고 조금만 미끄러운 길에서도 잘 넘어지세요. 걷기를 하루 6,000보 이하로 줄이고 보폭을 늘리라는 처방이 내려졌죠. 걷기는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데요. 보행은 발이 바닥에 닿는 디딤기 시간 70%와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흔듦기 시간 30%로 이루어집니다. 걸을 때 보행 간격은 약 5에서 7도 정도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보행 각도가 9도 이상이면 팔자걸음, 5도 이하로 향하면 안짱걸음이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 점점 노인성 걸음으로 변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보폭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근육이 줄면서 구부정한 자세가 되고 관절 운동 범위도 감소하죠. 그러면서 보폭이 좁은 종종걸음으로 변하는데요. 보폭이 좁을수록 낙상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무의식 중에 편안하게 걷는 정도의 보폭보다 한 10cm 정도를 앞에다 놓고 그 정도를 걸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들어올릴 때의 대퇴사두근, 디딜 때 햄스트링 근육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넓게 가져가는 습관을 잘 들여놓으시면 나이가 들어도 그 걸음걸이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체 나이는 늙어도 내 보행은 늙지 않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바르게 걸어야 아프지 않다. 무릎관절 명의 김진구 교수님, 국내 1호 자세 전문가 송영민 소장님이 함께 사례자들의 보행을 꼼꼼히 분석하고 바르게 걷기 위한 최고의 운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신 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만 계속. 이름하여 귀하신 걷기 운동 특급 솔루션이 공개됩니다. 오래 걷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을 걸어도 제대로 걷자는 의미에서 귀하신 걷기 운동입니다. 이 선 그어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 평소 걷는 대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평소 걸음걸이에. 성형님은 무릎이 바깥으로 굽은 팔자걸음으로 고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죠. 우리 미용님 한번 왔다 갔다 한번 걸어보실까요? 미용님은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안짱걸음인데요. 그래서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갑니다. 대원님도 한번 정면 보시고 왔다 갔다 한번 걸어보실까요? 70이 넘은 대원님은 전형적인 노인성 종종걸음으로 낙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바르게 서야 바르게 걸을 수 있죠. 첫 번째 솔루션은 척추 바로 세우기입니다. 첫 번째, 반듯하게 서기. 그러니까 바르게 서는 거예요. 뒤꿈치를 올려놓고 발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뒤에 벽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일자로 반듯하게 서는 동작인데요. 엉덩이, 등, 머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깨 내리고 3분 정도 자세를 취하면서 바른 자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엉덩이, 등, 머리를 일자로 세우는 것이 핵심이죠. 자, 여기에 한번 올라서 보실까요? 경사대 발판을 사용할 때는 의자를 잡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라선 상태에서 바른 자세를 해보세요. 무릎 옆 가운데, 골반 가운데, 옆에서 봤을 때, 그다음 어깨 가운데, 백신 주사 맞는데 귓구멍. 그래서 무릎 상자, 골반 상자, 몸통 상자, 머리 상자가 가지런히 중력 방향에 맞게 쌓여져 있는 거죠. 허리를 잘록하게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요. 정수리에 제 손이 안 닿고 있죠, 지금. 닿게끔 키를 크게 해보세요. 허리 근력이 약한 상용님의 핵심 동작입니다. 지금 너무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힘든데요? 아, 힘드세요? 네, 평소에 이 자세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11자 걷기 자세입니다. 먼저 한쪽 발을 일자로 만드는 법인데요. 튀어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엄지발가락 내려놓으면 이게 걸을 때 진행 방향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11자로 놓는다 그러면 자, 제 발 모양 보세요. 두 발이 진짜 11자 같네요. 뒤꿈치 가운데 엄지발가락 연결한 선이 11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프를 직선으로 붙여놓고 연습하셔도 좋아요. 근데 미용님한테 중요한 거예요. 발 11자로 걷기. 무지외반증인 미용님. 네, 엄지발가락 평행을 맞추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보세요.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어있기 때문에 11자로 걷는 게 중요하죠. 미용님 어색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안정감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흔들흔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팔 동작,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 흔드는 것도 규칙 있는 거 아세요? 어깨 펴고 걸으려면 팔꿈치가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2.5, 즉 앞으로 1, 뒤로 2.5. 그러니까 약간 뒤로 더 당긴다는 느낌으로 어깨가 스트레칭 되는 느낌으로 걷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앞은 1, 뒤는 2.5.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뒤로. 다음은 보폭을 넓게 걷기 위한 몸통 교차 패턴 만들기입니다.
이제는 이제 보폭 넓히는 걸 연습을 해야 돼. 이제 보폭이에요. 이제는 상체랑 하체 연결이에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머니에 손 딱 찔러 넣으세요. 마치 그 모델 워킹하기 직전에 엄지손가락 빼는 게 좀 더 좀 더 재밌어요. 이렇게 멋있게. 이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게 아니라 이거는 발과 같은 어깨가 방향으로 반대 방향. 머리 많이 흔들리죠? 그게 아니라 오른발 앞으로 나가면 왼쪽 어깨. 왼발 앞으로 나가면 오른쪽 어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 무릎 올라가면 왼쪽 어깨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면 하나, 둘, 하나. 옷에 주름이 대각선 주름이 생겨야 돼요. 자, 배 앞에 옷 주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시작. 실전에 돌입하는데요. 둘, 하나, 이야, 상용님 둘. 그렇죠. 상영님이 은근히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데. 숨겨진 재능의 자, 발견. 미용님 한번 해보세요. 미용님. 이번에는 미용님 도전. 다시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어깨는 많이 안 움직여도 돼요. 네, 방향만 잡아주시면 돼요. 계속 연습하세요. 계속. 보폭을 넓히려면 다리가 아닌 골반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뼘만 늘리면 되겠습니다. 보폭을 반뼘 늘립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 보폭이 넓어지면 운동 효과도 높아지지만 특히 그렇죠. 낙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시.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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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밴드 스쿼트 운동.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하나. 척추 근육을 강화시키는 버드독 자세. 평형 감각을 키워주는 학다리 걸음도 추가로 처방됐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은 자꾸 운동하면은 걷기로 하루에 모든 운동을 채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이다. 이제 밥을 먹을 때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되듯이 유산소로 포함되어 있는 운동들이 한 6 정도를 하고 그 상체와 하체, 척추 이 세 가지 큰 주요 기능의 근육 운동을 이제 한 3 정도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끝날 때마다 스트레칭과 그다음에 이렇게 밸런스를 잡고 외발로 서 있으면서 약간 눈을 감았다 떨 때 흔들거리지 않는 그런 평형 운동이 한 1 정도의 비율로 섞인다면 아주 골고루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르게 걸어야 아프지 않다. 이주관의 보행 교정 프로젝트. 대원님의 보행 중간 점검. 보폭이 많이 좀 넓어졌다. 그때보다. 무릎인데가 저 뒤가 늘어나니까. 그때는 오종오종 걸었는데. 송영민 소장님이 직접 오셨는데요. 둘, 하나, 둘. 무릎을 대원님의 핵심 솔루션은 보폭 10cm 넓혀 걷기. 제 속도 따라와 보세요. 하나, 둘, 하나. 이야, 소장님과 같은 속도로 걸으시네요. 하나. 지금 제가 빨리 걷고 있거든요. 그럼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 속도가 전혀 느린 분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님 숨도 별로 안 차신 것 같거든요. 좀 어떠세요? 예. 이 허벅지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서 더 시원해요. 예. 보폭이 넓어지면서 걷는 속도도 빨라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1000걸음만 걸어도 운동이 되는 거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대원님은 좁은 보폭으로 발 뒤꿈치를 끌면서 걸었는데요. 저기 사모님 대원님 걸음걸이가 사모님한테 와, 정말 달라졌네요. 네. 그리고 무릎 펴고 뒤 허벅지 늘리고 키 크게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엄청 둘. 좋아졌네. 잘하셨어요. 햇빛 같아.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것 같죠? 머리, 가슴, 다리가 따로 노는 것 같았는데 네. 지금은 걸어오는 거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 보를 종종 옛날처럼 걷기보다도 5,000보를 걸어도 이렇게 속도 높여서 보폭 늘려서 뒤 허벅지 스트레칭 하면서 걷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진짜 너무 좋습니다. 2주간의 보행 교정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습니다. 기능 검사와 족조학 검사, 근력 측정, 그리고 보행 검사까지 사전과 동일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과연 세 분의 보행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네. 뭐 한 1분 넘게 네, 네. 예. 그리고 이것도 평형 감각을 알아보는 학다리서기. 오, 대원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사전 검사에서 가장 취약했죠. 겨우 2초를 버텼는데요. 이 주 만에 안정된 자세로 28초 동안 한발서기를 해냈죠. 와, 대원님 균형 감각이 정말 좋아졌네요. 체형 분석 검사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자세가 곧아지면서 키가 1.3cm나 커졌고 몸의 중심선 역시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에는 무릎이 펴지지 않아 보폭이 좁았죠. 무릎을 펴고 걸으면서 보폭이 38cm에서 56cm로 무려 18cm나 넓어졌습니다. 보행 검사가 그냥 똑같이 늘 걸으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걸을 때는 약간은 종종 걸음에 터벅터벅 걸으셨어요. 그런데 요 짧은 2주 동안 노력하시면서 거의 한 그 60cm 정도로 보폭이 10cm 이상 늘어났어요. 60cm 정도면은 한 50세 정도의 걸음걸이로 개선되신 겁니다. 이야, 걸음이 무려 20년이나 젊어졌다는군요. 많이 걸으면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6,000보가 내 나이 때는 적당한데